숨막히는 지하철 안, 강하늘은 익숙한 시선들에 애써 무심한 척 창밖만 바라보았다. 남들보다 한 뼘은 더 넓은 어깨, 두툼한 팔뚝, 까무잡잡한 피부. 여름이면 더욱 도드라지는 그녀의 외모는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본의 아니게 민폐형 승객으로 분류되곤 했다. 옆 사람의 가방끈이 어깨에 베겨 아파도 맞은편 승객의 왠지 모를 불쾌한 눈총이 느껴져도 하늘은 그저 숨을 죽였다. 28. 예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색깔이 자신의 것이 되는 듯했다. D사인이라고 적힌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싸늘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백설아의 높은 웃음소리가 하늘의 귀를 때렸다. 하늘과 대학 동기이자 같은 회사 계약직 디자이너인 설아는 이름처럼 하얀 피부에 가녀린 몸매, 화려한 이목구비로 어딜 가나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오늘도 그녀의 주변엔 남자 직원들이 둘러싸여 있었다. 하늘씨 왔어요? 팀장이 건네는 의례적인 인사에 하늘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자리는 가장 구석, 복사기와 정수기 옆이었다. 컴퓨터를 켜자 광고 시안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중소 디자인 회사인 D사인은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다. 유명 뷰티 브랜드 벨르의 신제품 론칭 광고 디자인이었다. 성공적으로 마치면 회사도 참여 디자이너도 업계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늘 역시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고 싶었다. 밤새워 준비한 아이디어 스케치 파일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독특한 질감의 종이 위에 그녀만의 색감으로 피어난 꽃과 나비, 그 안에 담긴 신제품의 이미지는 분명 독창적이라고 생각했다. 자, 다들 주목! 벨르 프로젝트 최종 PT가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습니다. 각자 준비한 시안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이번 건은 우리 회사 사활이 걸린 만큼 다들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김 팀장의 말에 사무실 안이 잠시 술렁였다. 설아는 이미 프로젝트 참여가 기정사실화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늘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모니터 속 자신의 그림을 가만히 응시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희미한 기대와 함께 익숙한 불안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다음 날 오전 하늘은 팀장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다. 손에 쥔 포트폴리오가 땀으로 축축했다. 노크 소리에 돌아보는 김 팀장의 얼굴은 무심했다. 강하늘 씨, 무슨 일이죠? 저 벨르 프로젝트 시안 제출하려고요. 팀장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살짝 올리더니 하늘이 내민 포트폴리오를 건성으로 넘겨보았다. 하늘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몇 분 같은 몇 초가 흐르고 팀장은 포트폴리오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강하늘 씨 그림 독창적인 건 알겠는데 우리 벨르가 추구하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네요. 알다시피 이런 큰 프로젝트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디자이너의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이미지, 또 그놈의 이미지였다. 하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팀장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칼날은 정확히 하늘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너 같은 외모로는 안 돼. 라는 속마음을 교묘하게 포장한 말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결국 프로젝트 팀에는 예상대로 백설아가 주축이 되어 꾸려졌다. 하늘은 자신의 시안을 조용히 가방에 집어넣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항의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결과에 익숙해져 버렸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하늘은 자취방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방 안은 온통 그녀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했다. 벽에 붙여진 스케치들, 책상 위에 널브러진 물감과 붓들. 그 속에서 하늘은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태블릿 PC를 켰다. 그리고 익명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SNS 계정에 오늘 팀장에게 거절당했던 벨르 시안 중 한 장면을 올렸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 그림이었다. 어차피 아무도 못 알아볼 테니까. 자조적인 생각과 함께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잊으려는 듯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혹시 스카이 캔버스님 맞으신가요? 스카이 캔버스, 하늘이 SNS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연필쇼 출판사 편집자 윤지후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카이 캔버스님께서 올리신 그림들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동화책 사파 작업을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하늘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출판사? 사파 작업? 뜻밖의 제안이었다. 윤지우라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하늘의 그림에서 특별한 감성과 잠재력을 보았다고 했다. 특히 어둠 속 연꽃 그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늘은 얼떨떨한 상태로 그와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쩌면 아주 작은 빗줄기일지도 몰랐다. 약속한 날, 하늘은 잔뜩 긴장한 채 꿈꾸는 연필 출판사 사무실로 향했다.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사무실 한쪽에서 윤지우 편집장이 그녀를 맞았다. 그는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앳돼 보였지만 눈빛만은 진지하고 깊었다. 하늘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지우는 하늘에게 직접 그린 듯한 손그림이 담긴 동화책 원고 한 뭉치를 건넸다. 별을 담은 항아리라는 제목이었다. 버려진 항아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담아 세상을 밝히는 이야기. 하늘은 단숨에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어떠세요? 하늘씨 그림체와 이 이야기가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저는 이런 작업은 처음이라. 하늘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다시 김 팀장의 냉정한 얼굴과 이미지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물론입니다. 하늘씨 그림에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저희는 하늘씨의 외모가 아니라 그림을 보고 연락드린 겁니다. 지우의 단호한 말에 하늘은 울컥 눈물이 솟을 뻔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가능성을 이토록 진심으로 믿어준 것은.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날부터 하늘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T사인의 존재감 없는 디자이너 강하늘로, 밤에는 동화책 사파가 스카이 캔버스로 변신했다. 퇴근 후 자취방의 작은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고되었지만 행복했다. 별을 담은 항아리 속 주인공 항아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며 한 컷 한 컷 정성껏 그려나갔다. 한편 회사에서 하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백설아였다. 평소 풀 죽어있던 하늘이 어딘가 생기가 돌고 밤늦게까지 무언가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설아는 이유 모를 질투심과 호기심을 느꼈다. 어느 날 설아는 하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컴퓨터를 몰래 뒤졌다. 그리고 하늘의 개인 SNS 계정과 그녀가 그린 그림들을 발견하고 말았다. 특히 최근 꿈꾸는 연필과의 계약 내용을 담은 다이어리 한 구석을 보게 된 설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하늘 따위가 감히 나도 못해본 출판사 계약을? 설아는 하늘의 재능이 인정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설아의 교묘한 방해가 시작되었다. 하늘이 작업한 회사 파일을 몰래 손상시키려 하거나 중요한 미팅 시간을 잘못 알려주기도 했다. 다행히 결정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하늘은 설아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다. 하지만 이제 하늘에게는 지켜야 할 꿈이 있었다. 그녀는 설아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이어갔다. 몇 달 후 별을 담은 항아리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하늘은 자신의 이름 대신 스카이 캔버스라는 필명으로 참여했다. 책이 서점에 깔리던 날 하늘은 몰래 서점에 들러 자신의 책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감격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다. 초반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하늘은 역시 안 되는 건가 싶어 낙담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와 독서 카페를 중심으로 별을 담은 항아리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림이 너무 따뜻해요. 아이와 함께 읽고 울었어요. 작가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같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익명의 사파가 스카이 캔버스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갔다. 책은 조금씩 판매 부수를 늘려가며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늘은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같은 시기 백설아는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녀는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며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팔로워 수도 수십만 명에 달했고 값비싼 협찬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설아는 고가의 프랑스산 유기농 화장품 협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평소처럼 대본을 대충 훑어본 것이 화근이었다. 설아는 제품의 주요 성분인 달팽이 점액 추출물을
거머리 추출물이라고 잘못 설명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시청자들은 경악했고 해당 장면은 캡처되어 온갖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무식한 인플루언서, 돈만 밝히는 빈 깡통이라는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다. 설상가상으로 그 화장품을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다는 후기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해당 제품은 특정 민감성 피부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설아는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벨르와의 계약도 이 스캔들로 인해 위태로워졌다. 광고주들은 등을 돌렸고 협찬은 물론 예정되었던 행사들까지 줄줄이 취소되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 설아의 파르포르처럼 하얗고 매끄럽던 피부가 하루아침에 붉은 반점과 좁쌀 여드름으로 뒤덮였다. 피부과를 전전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화려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흉측한 피부 때문에 설아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한때 그녀의 SNS를 가득 채웠던 빛나는 셀카 대신 악플과 비난의 댓글만이 넘실거렸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망가진 얼굴을 보며 설아는 절망감에 몸부림쳤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못생김이 자신에게 찾아오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하루아셔 차가워졌다. 한때는 떠받들던 이들이 이제는 뒤에서 수군거리고 노골적으로 피했다. 하늘이 늘상 겪었을 그 시선과 무시를 이제야 설아는 아주 조금이나마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반면 강하늘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별을 담은 항아리가 아동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른 것이다. 윤지우 편집장은 하늘에게 정식 작가 데뷔와 함께 인터뷰를 제안했다. 하늘씨, 이제 세상에 당당히 나서도 괜찮아요. 하늘씨 그림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은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다. 자신의 외모가 공개되었을 때 쏟아질 시선들, 그리고 어쩌면 또다시 받게 될 상처가 두려웠다. 스카이 캔버스라는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그림만 그리고 싶었다. 한편 나락으로 떨어진 백설아는 우연히 하늘의 성공 소식을 접했다. 인터넷 뉴스에는 베일에 쌓인 천재사파가 스카이 캔버스 아동문학상 유력 후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하늘이 그린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파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설아는 질투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강하늘, 저 까맣고 뚱뚱한 애가 감히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저 애는 행복해지겠다고? 설아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녀는 하늘을 끌어내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늘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세상에 폭로해 버리기로 결심했다. 몇 주 후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림책 작가 협회에서 주최하는 올해의 신인 작가 특별 전시회가 서울의 한 유명 갤러리에서 열렸다. 별을 담은 항아리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특별청작으로 선정되었고 스카이 캔버스 강하늘은 마침내 대중 앞에 서기로 결심했다. 윤지후의 끊임없는 격려와 스스로에 대한 작은 믿음이 그녀를 움직였다. 전시회 개막일. 갤러리는 수많은 관람객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하늘은 심호흡을 하며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검은색 원피스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사회자가 스카이 캔버스 강하늘 작가님을 소개합니다라고 외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갤러리 한쪽에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잠깐만요. 저 여자가 정말 스카이 캔버스라고요. 여러분, 저 여자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접재한 몰골의 백설아였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두꺼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피부 트러블과 경한 눈빛이 그녀의 망가진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설아의 손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들려 있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누군지 궁금하셨죠? 제가 보여드리죠. 이 사람이 바로 강하늘입니다. 설아는 하늘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 사진들을 높이 치켜들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살이 쪘고 촌스러운 옷차림에 잔뜩 주눅든 표정의 어린 하늘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갤러리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더 맹렬하게 터졌다.
이 여자는 자신의 흉측한 외모를 숨기기 위해 익명 뒤에 숨어서 여러분을 기만한 거예요. 게다가 저 그림들, 사실은 제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들도 있다고요. 설아는 악에 바친 듯 소리쳤다.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또다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난 듯했다.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때 하늘의 귓가에 윤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씨, 괜찮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 그림을 보세요. 저 그림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우는 단상 아래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변함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갤러리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연꽃, 별을 가득 담은 항아리, 그리고 작은 씨앗에서 피어난 거대한 나무. 그 그림들은 모두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의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으며 동시에 희망이고 꿈이었다. 하늘은 천천히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네, 접니다. 백설아 씨가 보여준 사진 속의 모습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모습도 전부 저 강하늘입니다. 갤러리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하늘은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말을 이어갔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외모 때문에 많이 놀림받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 자신을 미워했고 그림 뒤에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늘의 진솔한 목소리가 갤러리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의 검은 피부와 통통한 몸매가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녀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설아는 예상치 못한 하늘의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가 준비한 폭로는 하늘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 되었다. 제 그림은 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아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제 자신과 제 그림을 이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누군가의 박수 소리를 시작으로 갤러리 안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보였다. 기자들은 더 이상 자극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하늘의 용기와 그녀의 작품이 가진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백설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결국 설아는 경비원들에 의해 씁쓸하게 퇴장당했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났다. 그날 이후 강하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과 뛰어난 작품은 전 국민적인 화제가 되었다. 외모가 아닌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한 예술가라는 찬사가 쏟아졌고 별을 담은 항아리는 베스트셀러를 넘어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하늘은 더 이상 익명의 스카이 캔버스가 아닌 당당한 강하늘 작가로 불렸다. 그녀는 여러 출판사로부터 작업 제의를 받았고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강연과 워크숍을 열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여전히 세상에는 그녀의 외모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늘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속도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윤지우 편집장과는 좋은 파트너이자 친구로서 함께 성장해 나갔다. 백설아는 그 사건 이후로 업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몇몇 곳에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간혹 SNS에 그녀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녀의 몰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어쩌면 그녀는 어느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을지도 몰랐다. 혹은 여전히 과거의 허영과 질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지도. 그녀의 마지막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몇 년 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한 대형 갤러리에서
강하늘 작가의 첫 개인전이 열렸다. 전시회의 제목은 나의 모든 색깔이었다. 갤러리 안은 그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다채로운 색감과 깊은 감성이 담긴 작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전시회 첫날 하늘은 수많은 관람객들 속에 서 있었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한쪽 벽에는 하늘이 어릴 적 그렸던 빛바랜 스케치들과 함께 현재의 당당한 그녀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창가에 기대선 하늘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남들보다 조금 더 살집이 있었고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외모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 속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녀의 삶 속에서 용기를 얻었다. 하늘은 마침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의 모든 색깔은 세상 그 어떤 빛깔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